할머니 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손녀가 태어나고 난 후로 저는 매일 손녀 생각뿐인 듯합니다. 사위와 제 딸을 반반 닮은 아이를 볼 때면 어릴 적 저희 딸 생각도 나기도 하고 어린 손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매일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하마터면 이 예쁜 것을 못 볼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네요. 그래서인지 이 작은 아이가 더없이 소중하고 애틋한 듯합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손주를 못 볼 뻔한 사정이 대체 뭘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이야 딸보다 손녀가 예쁘다 말하겠지만 원래 제 첫사랑은 저희 딸이었어요. 모든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예쁘기 마련이지만 저한테 딸은 조금 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제기는 딸아이가 유일한 제 편이었죠. 소방관이었던 남편은 저희 아이가 10살 무렵 화재 사고를 진압하다가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저는 너무나 힘들었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버겁기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하나 남은 제 가족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난 뒤로 저는 오로지 딸만 보고 살아왔고 그래서 딸은 제게 자식 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 역시 너무 일찍 아빠의 죽음을 겪은 탓인지 일찍 철이 들어 엄마를 챙길 줄 아는 딸은 제게 친구이자 애인이자 동반자였죠. 저는 그런 딸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 없이도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워보겠다며 온갖 용을 쓰고 살았어요. 그 힘들다는 보험일 하면서 틈틈이 학습지 교사 일까지 하고 평일 주말 쉬지 않고 투잡 쓰리잡 온갖 일을 다 하며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모르고 키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은 다행히 제 바람대로 잘 자라주었어요. 어릴 때는 돈 좀 아껴보겠다고 공짜 학습지 얻어 공부시키는 게 괜히 미안했는데도 그런 엄마 기죽지 않게 하려는지 공부도 곧잘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고 여러모로 재주 많고 잘난 딸이었어요. 딸아이가 재능이 많은 탓에 뭘 시켜야 하나 고민은 해봐도 아이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탓에 주변 사람들 모두 저희 딸을 부러워했고 덕분에 저는 일찍 과부가 되어 불쌍하기는 해도 딸 하나 잘 기른 엄마 소리를 듣곤 했어요. 그만큼 딸아이는 저의 자부심이었고 저의 모든 것이었죠. 저는 아이가 바라는 대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유학까지 보내주었고 남편 없는 20년 동안 정말 원 없이 뒷바라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잘난 딸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도 잘 했으니 앞으로 남은 결혼도 걱정 안 시키고 똑부러지게 잘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딸이 하필이면 소방 공무원 한다는 남자를 남편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소방 공무원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일찍 보내야 했죠. 보험일 하면서 소방관들은 보험도 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 좋은 일 하고 대단한 것 저도 알죠. 하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은 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겪어봤기에 제 딸만큼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늘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마음 졸일 일 없는 남자 만나 결혼하라 말했더니 이것이 그런 엄마 말을 안 듣고 소방 공무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자기도 어린 나이에 아빠 떠나보내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 일을 다 겪고도 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착하게 살지 말라 그럴 걸 그랬는지 웬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다는 소방관 남자친구 얘기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연애만 한다 그래도 내키지 않을 마당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더 환장할 노릇이었죠. 결혼은 안 돼. 엄마가 소방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여태 뒷바라지하고 공부시켰니? 너 정도면 괜찮은 남편감들 많잖아.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중에 왜 하필이면 소방관이야? 그렇다고 반대를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결국 딸아이와 저는 그 일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워낙 친구처럼 지낸 탓에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했었지만 그 문제는 그동안의 다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딸아이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다고 해도 다른 건 다 이해해줘도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저도 양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후로 딸아이와 소방관이라는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겠다고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무릎도 꿇고 하는데도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자 괜히 마음만 약해지지 싶어서 그때마다 들어볼 것도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 친구가 찾아올 때마다 무심하게 대하는 저를 보며 딸은 속상해했고 딸아이와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딸아이와 대치 상태가 몇 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마 늘 자기 편인 제가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 아빠가 소방관이었으니 처음에는 반대한다 해도 결국 허락해 줄 거라 믿었겠죠. 딸아이의 그런 생각을 알고 있던 저는 그런 딸이 더 괘씸해서라도 허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윗감이 소방관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맞았지만 그때 저는 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제가 결국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것처럼 저도 딸이 제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는 겨우 남자 하나 때문에 엄마 속을 후비고 있었어요. 내가 여태 자기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결혼할 남자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저는 그런 딸아이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이면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고집이 센 딸은 고민은커녕 저를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경하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 안 해줘도 나 결국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도 내 고집 알잖아. 엄마가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겨우 직업 때문에 반대를 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 겨우 직업이라니. 직업이 그 사람의 전부인데. 그럼 네 말대로 그 겨우 직업 버리고 오라 그러던가. 너희도 포기 못하면서 왜 엄마한테만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네 아빠 일 겪고도 소방관이랑 결혼을 하고 싶니? 너도 나처럼 과부 돼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소방관 한다고 다 그런 일 겪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네가 아직 철이 없고 뭘 몰라서 그래. 출동 나갈 때마다 무사히 돌아올까 안 다칠까 전전긍긍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너도 겪어보면 그때서야 알겠지. 근데 뭐하러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볼 거야? 엄마, 그래도 나 그 사람 포기 못해. 제발 허락해줘, 응? 너야말로 제발 엄마 말 들어. 너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끝까지 해야겠니? 너 그럴 거면 엄마랑 인연 끊고 가. 나랑 아주 안 볼 생각하고 가서 너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던 이혼을 하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도 내 말 안 듣는 딸 필요 없으니까. 그래,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 그 사이 딸도 저도 많이 지쳤는지 더 이상 좋은 얘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럴 거면 인연을 끊어버리자는 얘기까지 했고 딸아이는 그 말에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집에 들어와서 짐을 싸서 나가더니 기어이 그 결혼을 하겠다 했죠. 우리 식장 잡고 준비 다 끝냈어. 결혼하면 나 안 본다 그랬으니까 오늘 짐 다 뺄게. 너 끝까지 이러겠다 이거지? 그래,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나도 어쩌겠냐. 나도 너 같은 딸 앞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할 생각도 말고 찾아올 생각도 말아라. 사이좋던 저희 모녀는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 미련인지 청첩장을 두고 갔지만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때는 결혼이고 뭐고 밀려오는 배신감에 다시는 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은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깟 남자 때문에 엄마를 버리다니 말이에요. 딸이 제 발로 나간 날부터 저도 딸을 찾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예 내 인생에 딸아이는 없다는 심정으로 살기로 했죠.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자식과 인연을 끊냐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너도 참 칭하다. 그래서 진짜 연 끊게?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 지가 엄마 말 안 듣겠다는데 어떡해? 나보다 그놈이 좋다잖아. 낳아서 여태 길러준 지 엄마 속을 이렇게 찢어놓고 지가 얼마나 잘 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다고 딸이랑 인연을 끊겠대. 가만 보면 너나 민정이나 똑같아. 걔 고집이 너 닮았나 보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고집을 부려? 걔는 지 아빠 닮았어. 생긴 것부터 지 아빠 판박이더니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똑같다니까? 민정이 아빠 사고 나던 날도 내가 가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도 하지 말라는 거 죽어라 하는 거 봐. 내가 보기에는 민정이 완전히 너 닮았어. 너는 뭐 고집이 없는 줄 아니? 지금도 봐봐라. 아무리 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보통 엄마들은 못 이래. 인연 끊어봐라. 큰 소리만 치지 결국 결혼식 준비 다 해주고 마지못해 딸 손 잡아주는데 너는 결국 결혼식도 안 가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고아처럼 만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대단하다. 아휴,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 말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는 걔가 이혼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절대 만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는 내 앞에서 민정이 그 기집애 얘기는 꺼내지도 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무정한 엄마라 했습니다. 딸 결혼식도 안 갔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래도 속이 시끄러운데 주변 타박까지 듣다 보니 다 지긋지긋했어요. 게다가 연끈차고 지 마음대로 결혼해놓고는 결혼 후에라도 받아달라는 소리인지 자꾸만 저를 찾아오는 딸과 사위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볼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딸아이 때문에 계속 불편했어요. 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집안로 찾아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괜히 빚쟁이 마냥 집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도 탐탁치 않더라고요. 제가 모진 면이 있는지 자식이랑 연 끊기로 한 김에 아주 안 보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혼자 늙어가는 마당에 시골로 내려갈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은 귀촌이 오래전 남편과 꾸었던 꿈이었어요. 남편이 여태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딸 시집 보내고 같이 내려가 농사짓고 소박하게 살았을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골 내려가서 알콩달콩 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일찍 가버릴 줄은 몰랐네요.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또다시 딸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른 탓에 저는 미련 없이 귀향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릴 적 살던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어있다는 친척집이 있어서 운 좋게 지낼 곳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좀 외진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있던 마을이라 공기 좋고 물 좋은 건 말도 할 수 없지만 요새는 너무 외진 탓에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동네도 여러 가구 살던 살기 좋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는지 몇십 년 사이 죽을 사람은 죽고 떠날 사람은 죄다 떠나는 바람에 더 이상 동네에 사람도 없고 그 집만 덩그러니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어차피 자식이랑도 인연 끊고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마당에 이미 아는 사람도 없어진 동네에서 괜히 친구를 사귀고 귀찮은 일은 없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 혼자 위험하지 않냐는 다른 지인들 말도 듣지 않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오래되고 사람 흔적이 없어 손볼 곳이 많기는 했지만 이제는 남는 게 시간인 탓에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전기 배선부터 못질에 해야 할 것 투성이라 보통 여자들이라면 엄두를 못 냈겠지만 저는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 덕에 그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빈집을 살만하게 고치고 정리하고 쓸고 닦는 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지만 혼자 그러고 있자니 문득 옛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잡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기껏 시골까지 내려왔더니 오히려 혼자 조용히 있을 때마다 남편 생각, 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먼저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끌어올랐죠. 차라리 적당히 못되고 속썩이는 사람이었으면 죽고 나서 아쉽지도 않았을 텐데 하필 착하고 다정하던 남편이라 더욱 그리운 듯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도 혼자 딸 키운다고 그런 상념에 젖을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남은 날이 더 짧아서 그런지 자꾸 옛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 잃고도 작심하고 잘 키우려 노력했던 내 딸이었는데 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지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랑 인연까지 끊어버리다니 그 생각만 하면 저는 또 화가 나는 듯 했어요. 갱년기 때문인지 화병 때문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속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산속에서 조용히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이 마음이 모두 정리되어 다시 딸과 마주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고 섭섭한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을 닦듯이 시골살이를 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갔어요. 여름 조금 지나서 내려왔더니 이제는 여름이 다 되었죠.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허름하던 이 집도 1년 사이 여기저기 손을 봐서 제법 살만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주변 지인들은 여전히 제가 걱정되는지 제가 사는 곳에 한번 와보겠다고 야단이었지만 당분간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자연인처럼 살았던 게 벌써 이렇게나 시간이 흘렀네요. 도시에서 살 때는 매일이 왜 이리 길고 고달픈가 했는데 여기서 날씨 따라 계절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쯤에는 다른 일 때문에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빴었죠. TV 뉴스에서 몇 년 만에 큰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집안 곳곳을 미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들은 죄다 치워놓고 오래된 집이라 혹시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창문마다 나무 판자도 달아놓기로 했어요. 운이 좋게 태풍이 그냥 지나가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여태 동안은 큰일 없이 잘 살았지만 여기가 워낙 외지고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는 첩첩산중이라 무슨 일이 났을 때 바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늘 자급자족했던 제가 안전 역시 자급자족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몇 날 며칠 하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근처 동네에서는 벌써 물에 잠기는 집들도 꽤 있는 듯 했어요. 저희 집은 산속이라 지대가 높아서 물이 찰 일은 없었지만 혹시 빗물에 산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자연 앞에서 사람은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더니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고 소식에 제 심장도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딸아이가 사는 지역은 괜찮을지 살펴도 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며칠간 거의 고립되듯이 집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마당 앞을 나가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곧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그때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저도 자연인이 되겠다며 산속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평생을 도시에서 산 탓에 TV고 전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안 보고 사는데 TV마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산골까지 전봇대를 세워주는구나 싶어서 감탄하고 덕분에 그동안은 걱정 없이 전기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태풍으로 결국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선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집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부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살다 보니 전기 정도는 얼추 만지기는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었던지라 차단기를 아무리 올려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필이면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는 바람에 어디 연락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저는 촛불을 켜놓고 지내게 되었죠. 무슨 비가 이렇게나 오는지 빗줄기는 그칠 생각이 없고 태풍이 거의 다 다가왔는지 밖에서는 점점 거세지는 바람 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나마 먹을 거라도 넉넉히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렇게 저는 촛불의 의지에 책을 읽으며 그날 밤을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책을 읽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지 정신이 아른아른할 쯤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